안녕하십니까. 저도 왠지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휠체어 탄 아이가, 저희 아이가 혼자 놀러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은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은 12살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척추에 소아암이 발견이 돼서 항암 치료 후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딸을 키우면서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5호선 맨 끝 상일동역이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서울 시내 10개 정도의 그 지하철역 중 하나입니다. 단 한 대도 없어요. 제가 6년 전 이사 와가지고 줄기차게 진짜 서울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시철도공사 등등등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이유입니다. 리프트가 있지만 너무 멀어서 역무원이 휠체어 이동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마 유모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종류의 이동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참 편리합니다. 서울 지하철 편리한데요. 저희 아이한테는 공포스러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1년에 제가 고속터미널역에서 발견한 안내문인데요. 환승통로에 에스컬레이터, 계단, 휠체어 리프트가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리프트가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휠체어로 이동을 하자면은 이렇게 돌아가라고 표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40분이 걸립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3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게다가 저 때는 역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어디세요 어머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계단 위면 서울 메트로나 9호선 공사, 계단 아래면 7호선 사무실로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 고속터미널 역에는 3개의 그 회사가 공동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의 이제 영역들을 갈라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마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1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이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안내문은 그 뒤로는 못 봤고요. 고장 안내를 할 때도 여기 안내문에 공사 완료 날짜, 그 다음에 역무실 연락처 이 정도는 지금은 적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트로랑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훨씬 더 협업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노선을 보면은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사들 말고도 코레일 운영 사업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민간 사업자 등 한 7, 8개 사업자가 노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갈아타는 곳에서는 역무원분들도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 휠체어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단 지하철만이 아니에요. 버스, 택시, 빌딩 어디든 휠체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휠체어를 위한 교통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으면 한국 인구 절반 넘는 사람들한테 편해진다고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현장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지하철 엘리베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애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몸에다가 쇠사슬 묶고 열심히 저기 계시는 분들처럼 목소리 높여서 항의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 그 다음에 유모차들 다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확산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휠체어가 움직이려면 보시는 바대로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인사동인데요. 저희 애가 소풍을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은 활동보조하시는 학교 선생님이고 오른쪽 계시는 분은 저희 애기 할머니예요. 만약에 길이 매끈하게 잘 되어 있고 저렇게 군데군데 이 계단의 역습이 없다면 저희 아이가 혼자 가거나 아니면은 저 두 분 중에 한 분만 따라가도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뭔가 경제활동을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애인 옆에 붙는 사람들이 최소화되는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가 장애를 가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냥 도시 전체가 휠체어에 너무 다니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혼자서 뭘 하기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백화점, 마트 이런 데 말고는 갈 수 있는 데들이 없어요. 사실 요즘 뭐 맘충 그러면서 엄마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 유모차 끌고 와서 왜 오래 죽치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왜? 갈 데가 없어서요. 유모차나 휠체어 끌고 와서는 갈 데가 굉장히 없어요. 접근 가능한 곳이 거기입니다. 가장 속상한 거는 휠체어 가능한 곳이 없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라는 좌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축을, 교통을 휠체어를 기준으로 재디자인할 것을 저는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휠체어 장애인 몇십만 명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그분들을 돌보는 가족들, 돌보는 사람들 300만 명, 유모차를 끄는,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낳을 부모와 예비부모 1천만 명, 또 어르신들과 돌보는 가족 1천만 명, 합쳐서 거의 한 2천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허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한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모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이죠.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실 단순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교통과 빌딩을 어떻게 모두가 접근 가능하게 짓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고 그리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왼쪽에 굉장히 익숙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가 보이죠? 싸고 친절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정작 부르면 잘 안 옵니다. 왜? 세금으로 운영을 하니까 몇백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퇴근 이럴 때, 그 다음에 병원 약속 같은 걸 했을 때 시간을 맞춰야 될 때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혹시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일본도 비슷한데요. 오른쪽은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봤던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장애인 택시도 아니고 콜 택시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택시인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맥시 택시예요. 돈은 조금 더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드니 공항에 쫙 다 서 있어요. 시드니 공항에서 그냥 나오면은 이거를 짐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유모차를 가진 사람이나 휠체어나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어떻습니까?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뭡니까? 지하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따진다고 하면은 버스 못 탑니다. 그 다음에 일반 택시 탈 수 없어요. 뒤에 LPG 가스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수동 휠체어 접어서 넣으려고 해도 안 접어지죠.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 저 아시는 그 일본인 장애인 분이 어떤 그 K-팝 팬이신데 이분 오시면은 맨날 지하철만 타세요. 이분은 자기도 택시를 타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는 인천 콜택시는 인천에서만 부를 수 있죠. 서울 콜택시는 서울에서만 부를 수 있죠. 왜 장애인 콜택시를 국가 예산에만 운영을 맡기는 걸까요? 민간과 같이 병행해서 운행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종류의 약간의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별도로 또 운영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 니즈에 맞춘 장기적이고도 국가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 게 바로 이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드니시입니다. 10년 전에 영어로 액세서블 시드니라는 프로젝트를 했대요. 접근 가능한 시드니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건물 규정, 교통, 심지어는 지자체 축제 홈페이지까지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 결과 시드니는 전 세계 장애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저도 저희 애를 데리고 가서 너무 문제없이 시드니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처럼 이동성에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는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외국인 관광객 많이 받자고 하고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유모차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짐 잔뜩 갖고 오시는 분들 오고 싶어 하지만 답답해 하시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와.
저기 왼쪽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경주 불국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사찰들이 저렇게 계단이 지어져 있어요. 경복궁만 하더라도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나 유모차로 다니기에 너무 힘들고요. 사찰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는 아예 사찰 보지 말라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죠. 오른쪽은 어딘 것 같습니까요? 어딘 것 같습니까? 일본입니다. 좀 쉬다 갈까요? 오른쪽은 일본의 사찰이고요. 휠체어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훼손 여부하고 상관없이 액세서블한 것을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 계단을 오르기 힘든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올 겁니다. 관광객 당연히 늘어나겠죠. 유니버설 디자인의 단적인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래 좀 그만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왼쪽은 한국의 모 놀이공원인데요. 휠체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래는 안 트시는 대신에 발표를 하시는군요. 네. 휠체어가 정말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1분에 한 대씩 보입니다.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그 이유는 30년 전에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놀이기구 중에서 휠체어가 접근한 게 불가능한 놀이기구가 많다고 장애인분들한테 직접 코멘트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디즈니랜드 옆에 디즈니시라는 굉장히 큰 놀이공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거기 제가 저희 애를 데리고 갔는데 정말 단 하나의 놀이기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탈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줘야 그 장애인 사용자 의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용자가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접근성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이렇게 장기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은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불을 지피면 정부는 땔감을 공급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정보,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잘 가공하거나 또 시너지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민간 기업과 비슷한 서비스 개선 체계를 이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 제가 만든 건데요. 장애를 무의미하게 하자는 취지의 무의라는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랑 지하철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승에서 영무원분들이 오히려 그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의 힘으로 좀 알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지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직 10여 개밖에 못 만들었지만 지금 서울 디자인재단이나 이런 데서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연말까지 40개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지하철 환승 정보 이거 변화하는 자료입니다. 변동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시민이 만들지만 공공에서 관리도 하고 업데이트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무의가 불을 지폈으니까 또 아마 서울시에서 또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많은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라든 땔감을 공급하고 저런 지도가 되었던 데이터가 되었던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민주도로 하면 더 고무적인 게 있는데요. 지하철 역무원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 환승객들에 대한 길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이제 지도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2년 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당혹스러움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청역이나 건대 입구처럼 바깥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환승 구조의 역에 보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에 환승 길들이 휠체어를 위한 환승 길들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주 예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예쁘게 표기하고 알아보기 쉽게 이제 표기하는 거를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지도가 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역에 딱 갔는데 휠체어든 유모차든 안내를 적절하게 안내문을 통해서 영무원을 통해서 잘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저 지도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 위에 책방 혹시 아시나요? 경북 경산의 호주 책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책방 주인이 휠체어 진입을 위한 저 경사로를 지역 장애인 단체의 자비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발로 치인다고. 그래서 경산시에서 저거 철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TV나 아니면 신문에서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직도 법이나 행정 절차, 법을 해석하는 것에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공감이 잘 안 돼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을 정부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때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게요. 저는 쇼핑몰 회사에 다니는데 업계 최초의 장애용품 쇼핑 코너를 작년 말에 오픈을 했는데요. 저런 장애용품 정보가 장애인들에게는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수요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장애용품들이 국산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용기 있게 장애용품, 휠체어 전동 키트나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국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주동적으로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잘 모으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이런 서비스에 제공을 해서 API로 개발을 해서 장애인분들께 유리한 서비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장애용품 지원 체계가 상당히 많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서류를 떼어와서 제출하는데 참 어려워요. 뭘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예 장애용품 지원 체계를 연계를 해서 내가 1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쇼핑몰에다가 10만 원만 돈을 내고 나머지 지원금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장애용품뿐만이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가 쉽게 갈 수 있는 전국 숙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국가가 데이터화를 해서 잘 축적하고 민간에게 오픈해서 또 서비스를 만들어 왔는데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나중에 길을 더 쉽게 혼자서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